제가 이게 녹화하고 있어서 진짜 얼마라고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또 약간 그때 포교당 이런 거에 약간 또 이렇게 그 시절에는 또 그런 때가 있어. 빚이 떼감으로 늘어났어요. 그 당시 제 상황에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저만 뿐만이 아니고 그 정도 사람이 빚을 지면 못 갚는 정도. 중국에 영험한 사리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거를 또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빚 좀 갚아줘. 딴 거 다 필요 없어. 참 간절했어요. 한 2년 만에 갚은 것 같은데요. 진짜 금방.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사리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뭐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이나 쉬어서 저한테 하라고 할 때 이게 뭔가 조금 쎄하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또 이렇게 제가 그런 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부도기업인갑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셨나요? 뭐 아니면 말고. 오늘 글쎄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오늘 좀 진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사리. 제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영험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고 제가 보통 1년에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등도 한 5개 키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는 절 외에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뭐 이게 돈이 좀 잘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있으면 너가 복전함에 돈을 안 넣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인도 가면 제가 인도 그 여행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심루빛짜리를 이만큼을 바꿔요. 이만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블럭으로 된 걸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잔타 엘로라나 이런 데에 가서 모든 부처님한테 돈을 놓기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제가 하면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이 있느냐예요. 부처님이 사실은 복이 있어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머리 좋은 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복이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비라는 사람을 보면 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머리 좋은 거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고 힘쓰는 건 관우 같은 사람이 있어도 대장은 유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엽기적인 거는 유비가 또 도원결의 할 때 나이를 속였어요. 관우가 한 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관우 밑으로 들어갔으면 난리 났지. 유비가 관우 밑에 들어가면 저거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전생에 잘 많이 쌓아놨으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전생에 뭐 별로 해놓은 게 없어서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살아보니까 너무 팍팍한데 인생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제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고생을 안 해본 것 같아. 진짜 개고생 많이 해본.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면
노력한 것 대비 한 80%밖에 효과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은 100을 하면 200이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게 좀 안 되는데? 뭔가 자꾸 밀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다니는 데마다 돈을 넣고, 일단 뭐 머리 좋은 건 됐고, 그런 거는 좀 피곤하고, 일단 복이 있는 게 좋겠다. 복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녹복이라 해서 돈복, 식복, 녹복, 벼슬하고 돈이라는 뜻이에요. 녹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벼슬 뭐 이런 쪽인데, 예전에는 권위가 있었으면, 권세가 있으면 돈이 따라오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 가지 복은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식복. 그래서 성장판이 아직 덜 닫힌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위로 성장판은 닫혔는데 옆으로 성장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근데 요즘은 식복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먹을 게 얼마나 없는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친척집에 가면 밥을 줘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밥을 줘. 먹었다니까? 뭐 내가 먹었다고 대답했다고. 근데 밥을 차려줘. 근데 또 차려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먹으면 정 없으니까 한 번 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대화인가? 이게 무슨 외계인인가? 먹었냐? 예, 밥이 나와. 아니, 서로 대화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더 심했겠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거야말로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성의를 표현하는 일이고, 뭐 이렇게 된 거고,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못 먹는 시절이 아니에요. 요즘 먹을 걸 권하면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냥 딱 먹을 만큼 먹고 살이 찔까봐 걱정인 시절이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 물만 먹고 살찐다 하는데, 그런 거지 같은 얘기가 어딨어요. 물만 먹고 어떻게 살이 쪄?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릿고개 때 뚱뚱한 사람이 어딨어요? 한국전쟁 때 이런 때 뚱뚱한 사람 어딨어요? 그래서 물만 먹고 살찔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노벨상 100개를 줘도 안 아깝다. 전 세계 기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주 정복도 해요. 전 세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가 수소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흔한 겁니다. 그래서 물만 먹고 살찔 수 있는 건 없어요. 단, 치매가 걸려서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물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부어서 살쪘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부어서 살을 찌는 이유는 없고, 그런 세상은, 그런 이치는 없고, 부은 게 빠지기 전에 네가 뭔가 에너지를 채워 넣은 거야. 그 부은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안 빠지지. 그냥 부으면 빠집니다. 부은 게 살이 됐다. 이러면 거기다 뭔가를 또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뭘 먹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출가학교 있잖아요. 출가학교가 살 빼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힘들게 안 시켜요. 그리고 새끼 주는데, 새끼 주고 규칙적인 생활만 하면 살이 빠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통 한 4kg 정도 빠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빠지시는 분도 있고 좀 덜 빠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체형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좀 높게 출발하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덜 있는 분들은 뭐 어차피 뭐 별로 나갈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새끼 먹고 규칙적인 생활만 해도 살이 빠지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밥을 안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살이 안 빠질까? 그거는 사실 밥보다 더 열량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걸 주워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먹은 게 기억이 안 나. 게다가 이제는 치매 전조증이 있어가지고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펑퍼짐해지고 이제 후덕해지고
덕스럽고 복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시절이니까 밥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먹을 거 주는 거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그냥 알아서 먹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시절인 거고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먹을 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뭐 돈이라든지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추석이나 설에 통계를 내보면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주변 사람한테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1위가 상품권이고 2위가 현찰이에요. 상품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쪽팔려서 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현실이. 그래서 1, 2위가 압도적으로 이 돈하고 관계돼. 아니 상품권이나 돈이나지 뭐 그게 큰 차이가 있어.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여유롭게 좀 갖춰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얼마라도 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쟤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약간 기복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복의 선두주자입니다. 진짜예요. 기복 옹호론자. 그래서 기복을 누가 씹으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거야말로 종교의 본질이고 너네는 종교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막 글들도 쓰고 이 논점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은 먼 거고 복은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고 그 다음에 집에 불 나봐요. 태평양에 물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욕조에 얼마나 물을 내가 받아놨냐가 중요한 거지.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일리지를 쭉 이렇게 채집하고 다니는데 어디에 마일리지가 전생에 쌓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전생 거는 별로 안 했는가 봐. 마땅치 않아. 그래서 제가 금생에서 지금 당장 쌓을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찾았어요. 뭘 것 같아요? 좋고 영험한 데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지 같은 데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절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일한 터 명당이에요. 터가 명당이에요. 터 자체가. 그래서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명당이라고 나오는 데가 총 9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게 경주에 7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 한 군데가 있고 그게 예전에는 그 수도권입니다. 경주, 울산이 수도권입니다. 경주가 서울이니까. 울산이 어떤 도시냐면 예전에는 인천 같은 도시예요. 경주 쪽은 수심이 깊어서 배를 못 대요. 그래서 울산에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경주 쪽은 막바로 배를 못 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여기가 나온다. 그 월정이라는 말이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절에 와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마음이 아름다운 절. 뭔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지 내가 뭔 마음이 아름다워. 마음의 달이 야 이거 너무 진기한 해석인데? 왜냐하면 월정이 여기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저 경주에 가면 월정교, 일정교라고 하는 이게 어떤 용어가 있어요. 월정, 일정이라는 게 대비돼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한 군데서만 쓰이면 모르지만 이게 여러 군데 쓰이면 그 용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냅둡니다. 안 바꾸는데 자꾸 잔소리하면 그러면 꼰대예요. 그러면 꼰대야. 그래서 실제로 경주에 가보면 다리 중에서 제일 그 크고 뽀대가 나는 다리가 월정교예요.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에 월정교 가보셨어요? 진짜? 그 다리 굉장히 크죠? 다리 폭이 한 이만할걸? 이만할걸? 진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누교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는 아닐 거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복원한 누교가 뭐냐면
누각같이 위에다가 덮어 씌운 다리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가 군사도로기 때문에 비 오거나 이러면 이게 다리가 썩을까봐 그래서 거기다 누각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우리 가검 스님이 그런 데도 가고 그럴 거예요. 가보면 이 촌사람들 막 눈이 반짝 띄어. 이런 다리가 있네. 신라 시대 때 이런 다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촌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원효가 요속공주 후리려고 물에 빠진 다리가 있어. 그 바로 옆이라고. 거기가 문청교라고 하는 데고, 거기 옆에가 요속궁이 있어. 식당 하다가 커피숍으로 온가 뭐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월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원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게 명당이라는, 이게 원래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마일리지가 한 10배씩 올라가. 이런 게 있어.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 데서나 갖다 받고 절한다고 날 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날 셀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옛날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후천적 마일리지. 지금 태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마일리지를 쌓아서 인생을 바꿀 거냐. 제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들이 좀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제 저 하류 인생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살이야. 살이. 네, 부처님 살이. 우리나라에도 사리가 굉장히 많고 뭐 동남아에도 사리가 많고 뭐 이러는데 제가 그 사리 족보를 거의 다 합니다. 어떤 게 영험하고 어떤 게 좋은 사리인지 제가 알아요. 순서까지 거의 쫙 알거든. 네, 그리고 거의 다 봤어요. 다 쏘댕기면서 거기를 다 참배하러 다녔어. 실제로 제가 요 최근에 한 10여 년 이렇게 상관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 나 진짜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워. 전에 미륵사지 살이 나온 거 아세요? 미륵사지, 백제에서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이 얼굴 표정은 뭐야? 익산 미륵사지 몰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흔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황룡사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륵사지가 훨씬 더 큽니다. 황룡사보다 더 큽니다. 황룡사도 지악스럽게 크거든. 그래서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 절, 터만 있는데도 불국사만큼 유명한 게 황룡사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황룡사 모르는 사람 그냥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어느 절을 당신이 압니까라고 이렇게 쭉 인지도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삼보사찰이 나옵니다. 뭐 해인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뭐 송광사라든지 이런 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인지도가 제일 높은 절을 물어보잖아. 당신은 어느 절을 압니까? 라고 해서 쭉 물어보잖아요. 1위가 불국사입니다. 1위가 불국사입니다. 진짜라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제가 얼굴을 뵈니까 예전에 불국사로 신혼여행 가신 분도 있네. 신혼여행 가신. 더 작은 분은 하와이 갔었잖아. 북옥 하와이. 북옥 하와이 간 사람도 있어. 아니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하와이 갔지, 하와이. 제주도 갔으면 젊은 거요. 제주도 갔으면 젊은 거예요. 결혼식하고 그날로 밤매 쓸 수도 있지. 누군가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불국사만큼 불국사는 존재하는 절이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으면서 불국사만큼 유명한 절이 황룡사예요. 근데 황룡사보다 더 큰 절이 미륵사입니다. 그 미륵사에 사리가 나오거든.
미륵사 탑을 해체하다가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데 사리를 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미륵사지 탑을 만든 사람이 전혀 이게 탑 같은 거를 제가 문화재 전공자인 거 아세요 혹시? 이제 나중에 듣다 보면 너는 전공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문화재 전공자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 보면 대충 탑을 이렇게 밖에서 봐도 어디쯤에 사리가 있다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공자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일반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꼭 열어봐야 하나?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전에 맞선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러 나가면 딱 보는 순간 견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넣는 데가 룰이 있거든요. 아무 데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룰들이 있어요. 이 경기 룰이. 그래서 그것만 익히면 마치 고스톱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게 룰이 다 있다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 희한하게도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못 찾아요. 그거를. 못 찾고 없다. 이미 도굴됐는갑다. 이러고 손 터고 갔는데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갑자기 뚜껑 이렇게 그 해체 보수한다고 뚜껑 열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그래서 뉴스에 막 득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가서 뭘 했냐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참배 갔잖아요. 사리 참배를 또 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가서 막 득달같이 모든 일정을 또 제끼고 우리는 사리다. 사리 그건 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리예요. 백제 전체를 통틀어서 서열 1위의 사리가 뭡니까? 그 사리야. 근데 우리가 또 힘이 없으니까 우리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보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탑을 최근에 다시 세우면서 다 이제 해체 보수하고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그 사리를 누가 넣었냐면 금산사 주지 스님이 넣었어요. 그 동네 교구가 금산사예요. 근데 금산사 주지 스님이 저랑 이렇게 반연이 있거든요. 나 그때 내가 얘기만 했으면 가서 그 사리 같이 넣었을 건데. 나 그거 몰랐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 제가 예전에 사리로 영음을 본 적이 있거든. 제가 한 2002년도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 그때 제가, 또 약간 그때 포교당 이런 거에 약간 또 이렇게 그 시절에는 또 그런 때가 있어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다고 하다가 빚이 떼감으로 늘어났어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IMF 끝나고 아니고 IMF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맞죠? 김영삼 대통령이 날려먹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습 차원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러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라고 연설했냐면 저는 그 연설이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늙어서 그래. 젊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알지도 못할 거야, 지금, 애들은.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대통령 연설을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빚을 내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다는 얘기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쓸쓸하지. 그리고 한 달 되게 빨리 돌아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자가 세요. 2000년대 초반에. 지금 같은 이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자가 세요. 환장하겠네. 이거 몸을 팔아서 갚아야 되나? 장기를 빼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중국에 영험한 사리가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입수를 했잖아. 그게 서한 법문사사리예요. 서한 법문사사리. 중국에 유일하게 사리가 하나 있다면, 부처님 사리가 있다면 그건 서한 법문사사리예요.
그게 타임캡슐처럼 발견이 됐어요. 이게 80년대 말인가 그때 처음 발견돼요. 그거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된 지가 그때가 얼마 안 됐어요. 90년대부터 공개되기 시작했거든. 그 법문사리는 이 손가락뼈예요. 뼈로 나오면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구슬 같은 건 연대가 떨어집니다. 그냥 상식적인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저는 딱 보면 이제 다 알거든. 영험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 법문사사리를 다 이제 돈도 없는데 또 그거를 또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나 다른 거 기도 진짜 열심히 했다. 그때 내가 딱 한 가지 생각하고 갔거든요. 가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딱 한 가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사리를 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공산당이 바쁘다고 오늘은 문 닫았어요. 그러면 안 보여주면 끝이에요. 중국은 그래. 예전에 그 서안이 장안입니다. 장안에 고묘박물관 거기가 장안이 아니고 거기가 낙양이야. 낙양 그 성주풀이가 아세요?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무도면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이상의 부인인 그런 사람 알 정도면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주풀이가 이런 걸 보면 그게 뭐냐면 낙양성에 잘 들어봐요. 낙양성에 10리쯤 되는데 낙양성 10리회니까 한 10리쯤 내 높고 낮은 무덤이 있대. 높고 낮은 저 무덤엔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영웅호걸이 몇이나 들었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낙양성에서 한 10리쯤 가면 거기에 북망산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그 북망산이 뭐 하는 산이냐면 귀족들 공동묘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귀족들만 딱 들어가는 공동묘지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수도 없는 이런 둥들이 낙양이 9개 왕조의 수도예요. 후한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동주 주나라 때도 춘추전국시대 때도 수도였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양이 9개 왕조의 수도야. 거기서 영웅들이 다 묻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을 봐라. 저래봐야 흙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잘 놀자. 이게 성주풀이가예요. 내용이야. 그게. 그래서 북망산이 진짜 있어요. 실제하는 지명입니다. 황천 이런 것도 다 실제하는 지명이에요. 황천은 황하에 있어. 황하에. 네, 황하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고묘박물관이라고 거기서 발굴되는 무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가니까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갔거든요. 문 여는 시간이야. 갔더니 그 관리인이 집에 일 있어서 갔대. 문 잠가놓고. 그래서 내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거든. 모른대.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중국이야. 가능해. 중국 가능해요. 예전에 비림 때도 제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서안에서 비림 때 비림을 들어가는데 그때 5시까지인가가 끝이에요. 5시까지가 끝인데 제가 4시 한 45분쯤 갔거든. 가니까 표를 안 팔아요, 이 사람이. 5시가 마감인데 왜 표를 안 파냐 그랬더니 너를 보니까 네가 5시까지 못 나올 것 같대. 네가 5시에 나와야 내가 문 닫고 가는데 그래서 나는 표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꼭 5시간에 나온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인도는 상상 이상이 가능해. 나 세계문화유산 문 닫는 것도 막아봤어, 내가. 나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 잠깐 채우지 말고 기다려줄 것 같아, 인도 사람들이? 찔러주면 돼요. 집에 일찍 가서 뭐하니? 이거 한 푼 받고 잠깐 기다려. 다 기다려. 우리 기도할 때 30분 동안 기다렸다. 그 덕분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인도에서. 나 진짜 그거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석굴암에 혹시 그 전실이 없으면 빛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빛이 앞으로 쫙 들어온다. 그 앞에 그 막아놓은 그거 없으면 해가 뜨면 토암산에 해 뜨면 빛이 이렇게 쫙 비친다. 나 그때 그거 봤네요. 그 석굴 안쪽까지 해가 촥촥 움직이면서 쫙 비추는데 야 이건 뭐 너무 환상적인 석굴암하고 비교도 안 돼. 훨씬 큰 석굴이에요. 엘로라 석굴에 그 제일 메인 석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마이크가 너무 좋아요. 그 석굴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석굴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소리도 그게 전문 연부라는 사람 뭐 뺨을 왕싸대기를 때린다니까. 그냥 막 이렇게 연부를 하면 벽에서 툭 튄다니까 소리가 기가 막히게 울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불만 하고 있어도 막 신심이 막 나는데 뒤에서 등 뒤에서 해가 쫙 비치면서 부처님이 확 밝아지는데 야 그거는 진짜 안 본 사람들은 궁금하죠. 참어. 뭐 어쩌겠어. 뭐 어쩌겠어. 못 봤는데. 혹시 주무시고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해질녘에 가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그 사리 지금 보러 가잖아.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사리 지금 보러 간다. 그렇게 중국은 뭐 오늘 일 있어요. 이렇게 안 열으면 끝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약간 사람 됐고 인도는 아직도 그래요. 인도는 아직도 그래요. 중국은 많이 개명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다 기도를 하고 갔는데 안 그러면 잘못하면 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리가 외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외부로 전시 나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높은 사람이 본다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모시고 와 이러면 외출이야. 그럼 우리는 끝이지. 외국인이고 일정을 다 짜갖고 왔는데 뭐 거기서 계속 죽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 기도하고 왔잖아. 나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서 법당에서 기도하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은 참 이거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갔더니 사리가 있어. 그때 나 한 이 정도의 사리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 가게 얘네들이 이렇게 공안이 막어. 그래도 이 정도는 보여요. 그 뒤로 제가 그 법문사 사리를 몇 번을 보러 갔거든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가 그 인연이었는가 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지. 무슨 기도 했는지 아세요? 빚 좀 갚아줘. 딴 거 됐고 나 좀 빚 좀. 이게 너무 절실해. 너무 절실해. 이게 다 됐어. 빚 딴 거 다 필요. 빚. 참 간절했어요. 제가 이게 녹화하고 있어서 진짜 얼마라고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그 당시 제 상황에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저만 뿐만이 아니고 그 정도 사람이 빚을 지면 못 갚는 정도. 한 2년 만에 갚은 것 같은데. 진짜 금방 갚았어. 진짜 금방 갚았어. 그리고 갚고 나니까 이게 줄이 끊기던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빚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빚 갚고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더라고. 이게 빚만 갚아달라니까 빚만 갚고 끝을 내더라고, 이 어른이.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사리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탑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거 진짜, 당나라 황제면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전 세계 1등 국가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황제도 30년에 딱 한 번 본다는 게 그 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살이에요. 30년에 딱 한 번씩만 열어. 그 사리가 열리면, 그 사리가 이렇게 공개되면, 그러면 풍년이 든다는 아주 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중국 어떻게 발굴됐냐면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록에만 있고, 그건 다 없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3, 40m짜리 거기 탑이 있는데, 그 절에 탑이 있는데, 이 탑이 비가 왔는데요. 이건 사진 안 보면 여러분들은 못 믿어. 진짜 탑이 반쪽만 허물어졌어. 반쪽만. 이게 전탑이라서 가능해요. 벽돌탑이라서. 반쪽만 허물어졌어. 그래서 그게 안전진단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해체보수가 떨어지니까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궁전이 나와요. 그게 부처님 사리를 모신 궁전이에요. 지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대산 중대에 사리를 모셔졌는데 저게 위에서 보이질 않거든요. 통도사나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조가. 저게 지궁식입니다. 지하 궁전식. 그러니까 매장하는 것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걸 지궁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통도사나 이런 데서 모셔놓은 거는 저거는 부도식. 부도탑. 그래서 그걸 석종형이라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중대의 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 굉장히 재밌거든요. 발굴 얘기를 보면 그 공산당이 발굴한 걸 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종교인들 얘기는 있잖아요. 약간 접어들어야 됩니다. 약간 접어들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열이면 15, 20로 얘기해. 아니, 그렇게 해, 원래. 그래서 약간 이게 다 룰이 있어. 대충 필터가 하나 생기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되는지 알아.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기께 일단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보통 살이랑 관련해서 제일 유력한 기록들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도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도 나옵니다. 실록에 나오는 기록. 실록에 살이가 증거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 당시 그 실록에 이렇게 사관들이, 그 사관 아세요? 그 사극 보면 이렇게 임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속기사. 그 사람들이 한문을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물론 한문을 하지만 우리 실력하고는 게임 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도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걸. 그 사관들이 아무튼 한문 귀신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임금이나 대신들이 한국말로 떠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속기로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순식간에 번역해서 받아 적어야 돼요. 외국어 속기사라니까? 그것도 볼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붓으로. 붓 쏟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붓으로 받아 적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한국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 적기도 바쁜데 그걸 한문으로 순식간에 듣는 순간 번역해갖고 탁 적어야 돼. 그러니까 한문 잘하지. 한문 잘하지. 그리고 대부분이 사관 출신들이 나중에 3사로 들어가요.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이렇게 요직으로 올라간다고. 왜냐면 똑똑하니까.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불교를 더럽게 싫어해. 대부분. 그래서 불교 관련된 기록은 이게 최대한 깎아냅니다. 그래서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오면 진짜 곱하기 한 2, 3은 해서 봐야 돼. 이해가 됩니까? 스님들이 얘기를 하면 나누기로 봐야 돼.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원래 이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사실은 천주교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싫어하는데 그때 발굴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리 방광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그게 희한해서 적어 놓습니다. 원래는 그런 거 쓰면 안 돼. 근데 도저히 삭제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C급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제가 탁 친견을 하고 그 뒤로도 그 사리 친견하러 여러 번 갔어요. 한 번을 못 봤다. 한 번을 진짜. 저는 이 서안에는 진짜 많이 가거든요. 저랑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서안하고 인도예요. 서안, 낙양, 인도 이런 데. 네. 그런데
그 사리를 못 봤어. 그때 딱 한 번 보고 빚 갚았어. 그리고 끝이야. 그 사리랑 더 이상 인연이 없는가 봐. 나중에 또 가려고 생각 중에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 절이 커져가지고, 그 세계문화유산이거든.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가서도 핸드폰으로 땡겨봐야 돼. 눈으로 안 보여. 그리고 그게 시간 되면 땅속으로 쫙 찡 이러면서 기계로 내려가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그거를 또 한번 챙겨나러, 그 사리를 챙겨나러 가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가 참 눈 어두울 때 좋았던 거야. 요 바로 한 2m, 2.5m 정도에서 탁 이렇게. 그리고 영험을 본 뒤로 단맛을 봤잖아, 사람이. 빠져들기 시작하지. 아, 이거다. 인생은 이거다. 이러면서 이제 사부작사부작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리도 다 이렇게 찾아보고 어느 사리가 진짜고 어느 사리가 짝퉁이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쭉 누가 구라를 치고 있고 누구는 아니고 역사적인 걸 쭉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스리랑카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아, 여러분들은 얼정사만 오는구나. 거기 이제 불치사라고 그 부처님 치아 사리를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사리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건 다 가짜. 그런 거는 뭐 다 족보가 있거든. 이게 사리가 다 족보가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쭉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가 자장 스님 세트거든.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세트. 나 그거 어디서 모셔왔는지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자장 스님이 모셔온 데 거기가 문수보살 상습 출몰 지역이 있어요. 아니 그게 중국 오대산이 커요. 우리가 체인이잖아. 체인점이잖아. 그러니까 본점이 우리가 가맹점. 그래서 가맹점. 몰랐어요? 우리 가맹점이잖아. 1호점. 2호점 일본에 있어요. 3호점은 서북 쪽에, 중국 서북 쪽에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국 쪽에 있는 쪽에 거기 서하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어서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체인점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1호점이에요. 중국이 본점. 중국이 본점. 보타라카사는 인도가 본점이에요. 근데 인도 본점을 지금 잘 못 찾아. 현장 스님은 인도 본점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 관세음 보살이 체인점이 보타라카사이니까 그래 낙산사잖아요. 낙산사 홍련암 모르세요? 배꼽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중국에도 있어요. 그 똑같은 지형이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의 영파에 가면 거기 보타라카산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게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거기서 파랑새도 봤잖아. 파랑새. 영험한 거 진짜 많이 했어. 여러분들은 이 정도 노력 갖고는 팔자가 안 변합니다. 우리나라 사리 중에서 가장 영험한 사리는 신라 시대 때는 자장률사 사리거든요.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 그래서 내가 그 모셔온 데를 찾기 위해서 자장률사가 어디서 사리 받았는지까지 내가 다 찾아냈다고. 내가 그거 처음 찾았어, 처음. 그래가지고 그걸 쭉 예전에 교우장 선생님 모시고 한번 갔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좀 날씨가 좀 추웠거든. 그래서 원래는 거기를 걸어가기로 했는데 자꾸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님 거기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추운데 뭐 그냥 그래 안 갔잖아. 나 그래 또 다음에 또 팀을 만들어서 내가 갔다니까. 또 거기 걸어가야 돼. 거기가 문수보살 상습 출몰 지역이 있어. 그 구간이 있어. 구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문수보살 이렇게 친견했을까? 요즘은 문수보살도 바빠서 찾는 데가 많아서 잘 안 계시더라고. 거기 가면 문수보살 발자국도 있어요. 뭐 있어. 다 알거든. 근데 원래 처음 갔을 때는 거기 발자국만 있었는데 중국 놈들도 진짜 재밌어. 나중에 가니까 손자국을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무슨 너 뭐 장난해? 내가 저번에 옛날에 왔는데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거기 가는데 그 찾으러 가는데
그 태화지 찾으러 가는데 나 죽을 뻔했었다고. 우리 일행은 굉장히 용감해요. 그때 그걸 탁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요. 근데 그거를 한 20년 된 것 같으네. 20년까지는 채 안 됐겠다. 한 15년, 17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중국에 봉고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빵차라고 하는데 제가 베팅을 했어요. 얼마 주면 갈래? 위험수당을 이제 추가로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많이 불렀어요. 그 기사가. 제법 많이 불렀어. 그때 한 37만 원인가 줬다니까. 굉장히 세게 부른 거예요. 그 사람. 아니, 우리 돈도 37만 원이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 세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냥 돈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는 영업만 되는 간다. 이렇게 해서 딱 갔잖아. 나 지금은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가가지고 문수보살 발자국도 만지고 거기 스님이 티베트계 스님이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오니까 좋아하는지 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아무도 안 오거든. 근데 와가지고 제가 그 발자국을 만지면서 돈을 넣으니까 우리 같은 일행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환희심이 나는가 봐. 나 손톱 밑에 그렇게 때 시커멓게 낀 사람 처음 봤네. 거기 물도 없어. 물도 없어. 씻을 수도 없어. 인간적으로 거기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다 밀렸는가 봐. 그래갖고 거기는 약간 유배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자기 먹던 빵이라고 이렇게 주고 뭐 이러는데 빵이 돌이야. 너무 오래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부스님 너무 좋아하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뭔 수인을 가르쳐 줬냐면 염주 같은 걸 주면서 자기가 수인을 가르쳐 주겠대. 기가 막힌 수인이 있대. 또 나한테 약을 팔더라고. 그래서 나도 팔 거 많은데 내가 속으로 그랬다. 그게 수미산 수인이에요. 수미산 수인. 수미산을 손으로 딱 만지면 우주의 중앙이 내가 되면서 모든 삿된 것들이 싹 없어지는 그런 거 아세요? 가르쳐 줄까? 이런 거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근데 가르쳐 줘도 힘들어. 왜냐면 이게 눈 어두운 사람은 못 따라해요. 이걸 이렇게 대봐. 이걸 무명지를 대는 거예요. 무명지를 이렇게 타요. 무명지가 뭔지 알아? 네 번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손가락 하나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수미산 수인이야.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4개가 딱 이렇게 수미산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인도에 붓다가야 가보셨어요? 붓다가야 마하보디세트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팔이나 이런데 저 부탄이나 이런데 가시잖아요. 사원들이 전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수미산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수미산이 제일 유명한 수미산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쉽게 가장 많이 가봤을 때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도 4개가 이렇게 옥수수가 4개가 딱딱딱딱 있고 가운데 큰 옥수수가 하나 있어. 그게 수미산이에요. 앙코르와트가.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에다가 그 왕의 무덤을 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전륜성왕은 죽은 뒤에 수미산 꼭대기에 태어나 도리천에. 그래서 우리 그 선덕여왕 얘기에도 보면 내가 죽으면 수미산에 장사 지내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걸로 논문도 써서 선덕여왕 직위삼사라고 뭐 이렇게 모란꽃이 왔는데 저게 커도 향기가 없을 거다. 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그 개구리 오는 소리, 옥문지의 개구리 영묘사 앞에 옥문지가 있었는데 그 옥문지의 개구리 오는 소리를 듣고 백제군사가 침범한 걸 알아서 격퇴했다더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진짜 옛날 얘기거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삿된 것들이 쫙 거치면서 내 주변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야. 손가락이 하나 놀면 안 돼. 손가락이 하나 놀면 안 돼. 보살님 같이 하면 뻑큐요, 뻑큐.
너무 불쌍하지. 잘 안 되지. 그래, 노안이라서 그래. 복도 젊어서 쪄야 돼.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다 해드릴게요.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데 조금만 진짜 길이 이만한데 그 버스 그 조그만 빵차가 그 봉고 같은 게 조금만 밀리잖아요. 그러면 차 구르면 거기도 장애인 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km는 내려가서 쓸 거거든. 다다닥 굴러가지고 끝도 없어. 그렇게 해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험한 게 있어요. 근데 중국의 그 부분에서 거기가 조욕지고 그 밑에가 태화지인데 태화지 위치는 아마 나밖에 모를걸? 태화지하고 그 북대 사이에서 바다의 북대 쪽에서 이제 사리를 딱 받고 태화지에서 딱 사건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찾았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 세트고 그 자장 스님 모신 그 사리 세트고 예. 보궁이 우리나라에 원래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5대 보궁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족보에 없는 거고 족보에 있는 보궁은 남북 보궁 딱 2개가 있었습니다. 남북 보궁.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고산 높은 산에서는 월정사가 어때? 월정사라는 뜻이 아니고 월정사 속에 있는 보궁, 중대 보궁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야산제일, 통도사는 가보면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평지 비슷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이렇게 2개밖에 없었어요. 봉정함은 원래 보궁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찍고 있으니까 너무 세게 말을 내가 못해.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고 예전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지면요 이렇게 큰 절이 들어서요 그렇게 암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 뭐 부처님 사리가 올 일도 없고 고려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겁나 큰 절이 들어선다니까. 임금들이 냅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고려 임금이야. 거기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대. 그걸 그냥 쬐끄맣게 암자로 냅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더 얘기하지 마. 더 얘기하지 마. 내가 그거 다 알아. 쉽지 않아. 이게 뭐 거기까지 하고 자 봐봐. 그래서 그 사리가 황룡사에 모셨고 그 다음에 태화사, 울산에 태화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울산 혹시 아세요? 울산에 가보면 태화강, 태화동, 태화나루 이렇게 있어요. 그게 옛날에 태화사 때문에 그래요. 태화사가 겁나 큰 절이에요. 태화사가 영빈관이 그 절 안에 있어. 영빈관이 그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화사 관리하는 스님이 황룡사 다음 넘버 2예요. 황룡사 관리자가 넘버 1, 그 다음에 태화사 관리자가 넘버 2예요. 그걸 원래 자장 스님이 관리했다가 그래서 중국 태화지에서 감흥을 봐가지고 태화사라고 짓는 거거든. 그 중국 태화지를 내가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태화사에도 부처님 사리를 모셨고 굉장히 큰 절이에요. 근데 자장 스님이 나중에 이쪽으로 쫓겨나면서는 이게 진덕왕 때 이쪽으로 쫓겨났는데 선덕여왕한테 쫓겨나는 게 아니고 진덕여왕한테 쫓겨나거든요. 이쪽으로 쫓겨오는데 그때 누구한테 밀려서 쫓겨나냐면 김춘추한테 밀려나요. 그래서 김춘추가 태화사를 장악합니다. 태화사를 장악하는 사람이 대당 외교권을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관문이거든. 대당 외교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하고 한 라인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세죠. 딱 생각을 해도 굉장히 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춘추한테 나중에 이제 김춘추가 신라 중대 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모시고 이제 통도사 모시고 여기 모시고 근데 황룡사하고
태화사는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황룡사는 서산대병 때, 그러니까 몽고의 4차 침입 때 불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태화사는 조선 중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이렇게. 지금 현재 태화사가 절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자리 중에서 지금 남은 게 태화루가 원래 그쪽 자리예요. 거기 가면 태화루라고 큰 게 있어요. 그 앞에가 용이 쉰다라고 하는 용연이 있는데, 그 태화루 자리에 원래 옛날에 그 로얄 예식장이라는 예식장이 있었는데, 사연이. 아니, 옛날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그 절터에다가 예식장을 지었더니, 거기서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한대. 소문이 그렇게 났어. 그러니까 이게 예식장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잖아. 아니, 너무 치명적인 소문 아니에요? 야, 거기서 결혼하면 이혼한다더라. 이게 예식장에서 날 소문이냐고. 아니, 딱 들어봐도 골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죠.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문이 있으면, 에이, 굳이 그거를, 게다가 요즘 가뜩이나 좋은 거 다 찾아서 해도 자꾸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돌아오잖아. 이렇게 보내놓으면 또 오고, AS 기간이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이러면서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게 거의 망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인수해서 태화루를 짓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 황룡사사리, 태화사사리는 잘 못 찾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통도사하고 이 중대만 남게 된 거고, 그러다가 최근에 진기한 이야기가 벌어지잖아. 최근은 아니고 70년대인가 60년대 말인가 그럴 거예요. 황룡사가 거기가 예전에는 다 민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문화의식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새마을운동 때만 하더라도 지금 문화재 같은 걸 다 갖다 버리던 시절이거든. 그때 눈 밝은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고, 좀 이제 얼핑한 사람들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때 뭐 옛날 고서 같은 거 뭐 딱 찢었고 있고 종이에 불쏘시개로 그 아궁이에 불쏘시개 쓰고 있었고, 그런 기억 안 나세요? 노쇠 갖다가 깡냉이 갖다 바꿔먹고 뭐 이런 짓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그게 공과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점은 빨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다잡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으로 얘기하면 문화가 많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새마을운동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원래 중국에서 19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목태동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 대혁명이라고 중국 역사상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옛날 걸 다 파괴하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못 살게 된 게 다 그런 잔재들 때문이야 이러면 싹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노쇠 쓰다가 양은 냄비에 쓰게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양은 또 좋다고 쓰고, 빵꾸 나면 양은 떼워요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떼워주고. 근데 양은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알루미늄 성분이 있어서 그게 칠이 벗겨지면 인체에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떼워서 쓰고 막 이랬었으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수 해올 때만 하더라도 27종 스테인레스 이런 거 쓰고, 이건 연탄가스에도 색이 안 변해 막 이러면서 또 자석을 갖고 다녔어요. 그 시절에 또 27종인가 25종인가 뭐 확인해야 된다고 또 자석을 붙여보고 별짓을 다 했다. 그리고 그거를 농위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 놓고 1년에 몇 번씩 손님들 오고 일가족들 이렇게 많이 올 때 이렇게 한 번씩 쓰고, 그러다 이사 갈 때 다 버렸지. 이런 걸 누가 쓰냐 이러면서. 그런 기억 안 나? 참 그런 거. 지금은 농위에 올려놓지도 못해요. 붙박이장이라서 농위가 없어. 농위가 없어. 그래서 그 살이라고 하는 게 거기 황룡사의 터에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 황룡사 구층 목탑 맨 밑에 사리가 있었거든. 기록에 보면 맨 밑에 놓고 맨 위에 놨대요. 위에 거는 불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유실이 된 거고, 한 800년 지났으니까 싹 유실이 된 거고 알 수가 없고, 이제 밑에 거가 남아있나?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거기에 집들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담 같은 걸로 눌려가지고 그걸 누가 파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문화재 이런 생각들이 좀씩 있으면서 거기를 황룡사지 위에 있는 집들을 싹 걷어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경주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경주 시내 전체를 드러내버리고 거기를 발굴을 해가지고 옛날 경주를 복원하는. 지금은 택도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밀어붙였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한 게 좀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택도 없어요. 지금은 말밖에 해가지고 뭐 끝까지 뻗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때는 시절이 공시지가 받고 갈 때가 있었거든. 공시지가 받고 갈래? 이러면, 그 너무 적은데요? 이거 어떻게 가요? 이러면 자꾸 버티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와요. 바뀌어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가면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뒤로 흔적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한번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천진해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천상병신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막 형이상학적이 돼갖고 와서 막 죽을 때까지 막 방언을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다 발굴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만 있었으면 우리가 그걸 했으면 진짜 세계적인 관광지를 하나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깝지.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경주에 유물이 많이 묻힌 데가 어디냐면 안 들렸어요. 유물이 많이 묻힌 데. 그게 어디냐면 경주 그 역 앞에 대로가 있거든요. 그쪽이에요. 여기서 저 밑에 아래로 큰 길. 왜 그때 그렇게 했냐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야. 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니야. 그 옛날 옛날에는 적은 도로인데 나중에 이렇게 커졌죠. 그러니까 그 도로 밑에다가 묻었다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유물이 나오는 걸 알고 파가니까 아예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야. 그럼 지금도 있어요? 있어. 진짜요? 제가 친구이 경주예요.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는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굉장히 재밌지. 그렇게 해서 황룡사지를 싹 걷어냈거든. 민가를. 야, 너네 다 나가. 이래가지고 싹 나갔거든. 그래서 그 사적지로 이렇게 만들고.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눈 밝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 탁 보니까 그 황룡사 그 주심초석, 그 탑 맨 밑에 돌, 그 위에 이만한 돌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 돌에도 사연이 있어.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 이렇게 딱 돌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 않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래. 돌에 새겨져 있어요. 돌에. 나중에 가검 스님이 가실 거야. 그게 뭐냐면 누군가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물 빠지는 선을 만들어 놨어. 배수선이에요. 그게 배수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밑에 뭔가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될 게 있는갑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그때만 해도 자동차 차키가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이런 거 그 타이어 갈 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깨고 들고 튀었어요. 이놈이. 그게 자장률사가 황룡사에 모신 살이에요. 그거하고 찰주본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초특급 이제 문화재인데 그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도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70년대 이런 때 리움 미술관이라고 아세요? 리움? 그러니까 이씨들 삼성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그래서 리움이야. 그런데 그 전에 이름은 뭐냐면 호암미술관이에요.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이에요.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의 호는 아산이고,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아산병원.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호암이었고 나중엔 리움인데 호암하고 리움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 데서 새로 박물관을 만들면서 돈을 주고 막 사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훔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안 사면 안 훔치는데 돈이 된다라고 싶으면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팔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판다. 그때 어떻게 거래했는지 아세요? 나 이 얘기를 제가 문화재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우리 위에 제가 장충기 선생한테 배웠고 그 선생이 황수영 선생이 옛날에 동국대 총장하던 그리고 그 위에가 야나기 문해요시야. 일제강점기까지는 올라가. 근데 재밌는데 진짜 문화재 어떻게 옛날에 거래를 하냐면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 이거 도굴꾼하고. 그러니까 담 너머에서 언제 만나기로 하는 거야. 경복궁 담 같은 이렇게 높은 담. 서로 이렇게 멀어서 못 따라가는 담. 그 담에서 야, 너 왔냐? 왔냐? 이제 서로 대화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돈 던져. 그럼 물건 던질게. 서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야, 물건 먼저 던져. 이러면 그럼 안 던져. 돈 먼저 던져. 이렇게. 그래서 돈을 던졌대. 돈을 이렇게 보따리에 해가지고 던졌대. 그래가지고 물건이 넘어와서 툭 떨어졌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황룡사 찰주봉기, 황룡사 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써놓은 그 당시 자장률사 거는 아니고 그 뒤에 거 신라 하대에 만든 거예요. 그거는 새로 추가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온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죠. 바로 옆에 있어요. 문화재 전문가는 바로 옆에 있어. 거래하는 놈 있고 문화재 전문가는 바로 옆에서 딱 떨어지면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진짜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서 돈을 뭉태기를 던졌는데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먹으면 체하겠대. 유물의 가치가 너무 높은 거라서 이거 아무리 삼성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돈 띨폭 잡고 신고합시다. 결정이 그렇게 나와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훅 갑니다. 이거 먹고 이게 소화 못 시킵니다. 결국 배 터질 거다. 그런 경우 있잖아. 금호 아시아나가 대우건설 먹고 배 터졌잖아. 그런 거 모르세요? 그래갖고 금호 아시아나가 지금 끝났잖아. 이게 뭐 이렇게 금호 타이어도 날아갔고 아시아나도 날아가고 지금 뭐 다 날아갔잖아. 대우건설 한번 먹었다가 그래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웅진코웨이 웅진이 날아갔잖아요. 그 건설사가 뭐 하나 먹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너무 큰 거 이렇게 샀다가 좀 안 좋은 상황 걸리면 이런 코로나 상황 이런 거 걸리면 또 비슷한 상황 벌어지죠. 뭐 기업 인수했는데 뭐 항공 이런 거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현대산업개발 그게 아이파크 짓는 회사잖아요. 걔네가 금호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했죠. 아시아나 항공. 근데 지금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줘야겠는데? 차라리 계약금을 띄는 게 낫겠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 딱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하려면 야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냐? 씨. 돈 줬다가 잘못하면 아이파크 여지까지 팔아먹은 거 한꺼번에 한 입에 다 털어놓게 생겼는데? 이 생각이 자기는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해냈거든. 그래서 꼬발라요.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그 당시에 그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도굴의 이제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다 안 토해내요. 도굴꾼의 특징은. 아무리 얼러도 야 형을 까줄게 이래도 10개를 내가 훔쳤으면 10개를 안 내놔. 이유가 뭘까요? 살고 나와서 미쳐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있는지를 원래 유물이 몇 개 있었는지를 누가 알아요? 는 사람은 알지. 는 사람은 죽었지. 그러니까 그 도굴꾼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품목이 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나온 사리가 7과가 나왔습니다. 7과가. 그 중에 2과가 통도사에 가면 통도사 사람들이 그 자꾸 정멸보궁에만 사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탑전이라고 큰 탑이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통도사 가보셨어요? 자장 스님이 터보는 눈이 비슷하다. 월정사하고 통도사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앞에 개울이 좀 커가지고 개울을 건너서 원래 들어오는 게 정문이거든요. 근데 개구멍이 정문이 돼, 절이. 월정사도 지금 우리가 다니는 데가 그게 개구멍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정문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남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개울이 생각보다 크니까 예전에는 개울에 물이 불면 이게 다리가 쓸려 내려가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말고. 그래서 자꾸 다리가 없으니까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구멍으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당기다가 개구멍이 지금 봉구멍이 됐어. 그리고 앞에 정문은 사람이 안 다녀요. 통도사도 딱 끝에. 지금 여기 월정사랑 똑같아요. 가보시면. 거기도 개구멍으로 다니고 정상적인 출입로로 안 다닙니다, 사람이. 그래서, 야, 이게 자장 스님의 어떤 털을 보는 안목인가? 개구멍을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통도사도 개울이 넓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정멸보궁 맞은편에 큰 탑이 하나 있거든요. 그 탑에 2과가 들어있어요. 90년대에 범아 스님이 박물관장 할 때 이렇게 사박사박 해가지고 2과를 그때 모셨어. 그리고 5과가 중앙박물관에 있던 거를 내가 그 사리 반환받아야 된다고 불교 신문에 글도 쓰고 제가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사리를 그냥 빨리 찾아와서 안 된다. 계속 밀건이 딴 거냐면, 왜냐하면 영국에서 인도를 지배할 때 보면 그때 발굴한 것 중에서 유물은 국가 귀속입니다. 그런데 사리는 유물이 아니에요. 뼈로 분류가 돼요. 뼈는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걸 이렇게 만들다가 김씨 문 중에 어떤 무덤이 하나가 이렇게 파였어. 그러면 그걸 누가 갖고 가냐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민속박물관 이런 데 와가지고 옷 같은 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유물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뼈는 그 문중에 돌려주고. 천마총에 가보셨어요? 천마총에 가면 경주 천마총 거기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그 다 발굴을 하고 그 뼈는 다시 묻어줬으니까 고인이 그 안에 다시 계시니까 좀 경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뼈는 유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뼈는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제법상. 내가 그걸 알아냈다고. 그래서 요걸 추진해서 박물관 지하에 짱 박혀 있는 저 사리들을 싹 걷어와야 된다. 단 이거를 아주 성대하게 뭘 잘 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조계종에서 사바사바에서 받아왔더라고. 말은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저렇게 받아오면 이벤트가 안 되는데 뭐가 좀 크게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그래서 받아와서 그게 지금 그 황룡사 사리가 교구 관할이 어디냐면 불국사예요. 옛날엔 기림사가 본사였었고 불국사 만들어지고 나서 기림사가 본사에서 뺏겨. 그래서 불국사가 본사거든. 그래서 본사 지금 무설전에 가면 그 사리를 친견할 수 있어요. 사리 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분황사 사리. 선덕여왕이 그래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할까? 선덕여왕이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줘. 선덕여왕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치를 잘 못해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좀 구라친 거고 원래는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그 당시에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민 압니까? 진짜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방원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잠깐 뒤로 가세요 이러면서 왕하는 사람이거든. 황제가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절도사였어.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방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이렇게 비틀비틀하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우리 구테타 일으켜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다 정리를 했는데 그
당고조 이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계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이성계는 큰아들들이 다 있는데 방석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애를 세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 사람은 자기 장남을 세웠어요. 이건성이라고 장남을 세웠어. 근데 이세민이 왜 내가 아니고 형을 세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형이 현무문, 북종문, 황궁의 북종문,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거든. 그러니까 북종문을 현무문이라고 그래. 글로 들어올 때 직접 자기가 활로 날려가지고 그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좀 쉬시고 은퇴하시고 자기가 황제. 그래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중국은 이런 식 사람을 영웅으로 보고 한국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당차고 교만하냐면, 선덕여왕이 고구려하고 백제에서 자꾸, 백제가 그 당시에 무왕이에요, 하필. 무왕이라니까. 자꾸 때린다고 신라를.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끄는데 선덕여왕은 왕이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자야. 그러니까 직접 지휘를 못해, 이게.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이 선덕여왕이 너무 자꾸 맞으니까 당나라한테 군사를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제나 이거 좀 쳐줘라. 이렇게 걸사표를 보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태종이 너네 나라 임금은 여자래서 상태가 메롱이다. 내가 내 친척 중에서 한 명 남자애를 보낼 테니까 그걸로 왕을 삼어. 참 싸가지 없게 외교를 보낸다.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선덕여왕이 왕권이 막 흔들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모란꽃 사건이에요.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 그게 뭐냐면, 너도 여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당나라에서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무 세니까. 반항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분황사를 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분자가 무슨 분자냐면, 이렇게 풀초자 있고 나눌 분자를 쓰는데, 향기로운 풀 이름 분자예요. 황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나에게는 향기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구층탑을, 그 모전석탑으로 9층을 딱 세워가지고, 나도 여자야. 이렇게 하는 재밌는 탑이에요. 그래서 그 탑에 보면 이 바늘 같은 게 나와요. 여성용품이 나온다고. 그 탑에서. 거기 나온 사리도 있고, 그 다음에 감은사탑 사리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리예요. 그리고 그런 사리 말고 예전에 석가탑 사리도 있었어요. 지금은 석가탑 사리는 다 들어갔어요. 다시 석가탑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말을 꺼낸 건데,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사리가 있어. 지금 얘기한 사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진짜 중요한 사리가 있어. 이게 레벨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 사리는 그 황룡사 사리. 지금 여기서 못 보거든요. 중대 못 보거든요. 이따 카드라만 있지. 통두사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게 아니고 이따 카드라. 이렇게 하고 끝나.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부국사 가서밖에 못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전시기간 끝나면 들어갈 거예요. 다시 못 봐. 백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리가, 백제를 통틀어 중요한 사리가 그 익산의 미륵사지 사리. 그거 제가 아깝다는 그 사리. 그거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세상에서는 다시 안 열 거야, 그 탑. 네, 다시 안 열어.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물은, 사리기나 이런 유물은 다 박물관으로 가는데 그 사리는 다시 모신다니까요. 그 탑에. 왜냐하면 뼈니까, 그거는. 유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시게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사리가 월정사에 있어.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족보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한국 불교사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사리가 월정사에 있어.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다음 달에 이 얘기를 해줄게. 다음 달에. 이게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데? 이게 다음 달에 이 얘기를 들으면 사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그걸 기억할지를 몰라. 이게 일주일 전도 전생인데 한 달 뒤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아마 제가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오면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 안 그러면 제가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전혀 또 까먹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 월정사에 있는 사리. 난 그 사리 만져도 봤어. 그런 게 있어.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검 스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철야정진 잘 하시고, 언제나 복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만,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댁내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